네, 녹화 지금 진행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계속 하고 있죠. 5장의 구성이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의 2의 내용이고요. 5의 2의 내용 중이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세분 목차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볼 때 항상 여러분은 교재 목차를 확인하시라 그랬죠. 저희가 아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봤었죠. 5의 1 구조 내력 봤었고 여기 생각나세요? 계단 등에 대한 내용을 봤었고 피난시설에 대한 용어를 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여기 5의 2의 5부터 6, 7, 8, 9 진행을 할 건데요. 모두 다 하나가 각각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섞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섞어서 우리가 믹스돼서 나와서 한 문제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좀 기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5의 2의 5,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 설치.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법 내용 제39, 7조죠. 7조 내용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읽어보죠. 네, 읽었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그림도 있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트 잘 못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건물 지하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지상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계단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넓은 계단도 있고 조경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햇님 제가 일부러 만들었겠죠. 햇님이 이렇게 빵긋빵긋하고 여기에 O2 산소예요, 산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개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과거에 데이트 많이 했죠. 요때 이 지하에 있는 관람장의 면적은 과연 얼마일까요?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잠깐 멈추고. 네, 그래요. 잘 맞췄어요. 눈치가 있죠? 관람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왜? 이런 멋진 공간을 물론 걸어다니는 사람들,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을 설치하라. 이 개방 공간 이거잖아요. 햇님도 보이고 산소가 대량으로 막 우리 호흡을 도와주는 현장 그런 걸 만들자는 거잖아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그렇죠.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어디에 설치한다?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5개 계단, 여기 있죠. 5개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밑에도 있을 거예요.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계획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거를 선큰 가든이라고 하죠. 선큰 플라자 또는 선큰 가든 이거는 계획 용어예요. 계획에서 많이 쓰는 이런 거를 두는데 법에서는 피난을 위해서 손쉽게 피난충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자라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5의 2의 5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5의 2의 6. 또 잠깐 멈추고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을지 잠깐 멈춰요. 네, 5의 2의 6. 이 책 어디에 있었죠? 맞아요. 책 페이지 235. 읽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 여기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아니 교수님, 출구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출구 있죠.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요것만 제가 지금 줄거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은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 요 내용이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어떤 용도냐, 우리 계속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그 용도가 뭔지를 봐야 돼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있었고 가로 안에 면적 기준.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는 항상 요게 빠져요. 전시장 및 동식물은 제외한다. 왜? 면적은 넓지만 사람이 차지하는 것보다 전시물, 동물, 식물 이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서 요거는 제외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말했죠. 교회 같은데 위락시설 여러분들 잘 가서 즐기는 시설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장례시설 등에 대해서는 출구를 맘대로 하지 마시고 규칙을 좀 맞춰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에 대한 규칙을 보면 자 위에 법을 받았죠. 위에 법 시행령 38조 해당하는 건축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 출구로 쓰이는 문은 1. 뭐로 해서는 안 된다? 안 여다지로 해서는 안 된다. 요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문제에서는 출구로 쓰이는 문은 바깥 여다지로 한다. 밖 여다지로 한다. 이 말은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안 여다지로 해서는 안 된다와 바깥 여다지로 해야 한다는 달라요. 왜냐? 양방향 이렇게 우리 평면도상에 양방향 문은 안도 밖도 아닌 거잖아요. 응? 안 여다지로는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똑같은 요거의 출구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나왔죠.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한다.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으로 한다. 유효너비라는 거 지난번에 피난 계단실 문 0.9,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한다는 거 할 때 우리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문이 평면도상에 이렇게 있으면 요게 사실은 바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다 빼고 실제로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가능한 너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축의 유효 너비는 1.5m 이상을 할 것. 그래서 도면에 보면 보통 문 사이즈 한 1.8m 정도를 잡죠. 뭐 디테일한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거 그다음에 3번 유효 너비 요걸 좀 친구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 너비의 합계는 관람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관람실 유효 너비 합계가 1000이다.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0.6의 비율로 한다 했으니까 0.6을 곱합니다. 100제곱미터마다 0.6이니까 요거 빼고 100 두 개 빼고 100일 때 0.6이면 1000일 때는 10배 튀었죠. 6m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구의 너비가 1.5m짜리가 총 4개 있어서 6m가 되는 거예요. 요거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 너비는 관람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이다. 1000제곱미터는 6, 500제곱미터는 5, 6, 33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거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림도 있고 책 페이지 235페이지 같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면 계산식이죠. 유효너비 합기는 개별 바닥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1000을 100으로 100제곱미터마다 0.6이니까 그럼 요거 동그라미 두 개 띄고 여기 두 개 띄고 10 곱하기 0.6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그림 밖으로 열림 안 여다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요것 때문에 요것도 있어요. 안 여다지로 안 된다. 밖으로 열림 안 여다지로 해서는 안 된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람실석별 출구는 2개소, 하나, 둘 이상 해야 되고 피난 방향으로 흐름이 뭐 자유로워야 한다. 요거 그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책에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5의 2의 6 책 앞에 있는 거 페이지 235에 있는 출구 설치 기준 제가 앞에 내용을 표로 해놨고 그거는 PPT에는 없습니다. 요것만 중요해서 있는 거고 여러분은 책에 있는 내용 요약본이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도 잘 나가네요. 하나에 딱딱 떨어지니까. 자, 오늘 해야 되는 세 번째 5의 2의 7 그러면 건축물 바깥쪽의 출구 설치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읽어봅시다. 네, 읽었죠? 자, 그러면 보세요. 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따라서 건축물에는 또 도교통부령 나왔죠.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좀 전에 들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5의 2의 6은 관람석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시 이거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는 출구를 설치. 요거 2개 차이 이해했죠? 건축물 평면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뭐 영화관이라고 합시다. 뭐 시설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2개 있거나 또는 3개 있어서 여기는 의자가 쭉 있고 여기가 무대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영화관에 있었는데 여기 나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다시 평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실이었고 또 이렇게 바깥쪽에 보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무대에 어떤 대기실이 쭉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대기실이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고 이쪽에는 뭐 카페테리아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안내 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매표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이렇게 방풍실이 있고 또 문이 있죠. 그러면 앞에 5A의 6에서 말하는 문은 뭐였냐면 펜의 색깔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게 또 안 되네. 이쪽 문이었어요. 이쪽 문. 그런데 지금 5의 2의 7은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그거와 다른 거 1.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공연, 집회, 인터넷 게임 업소. 일단은 앞에 5의 2의 6분 몇 가지 건물이었냐? 앞에 가서 볼게요. 1, 2, 3, 4, 5 5가지 건물 유형이 나왔다면 여기는 10 조금 더 많죠. 건축물 바깥쪽 출구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요거 이거 면적은 앞에 거하고 똑같네요. 문화집회시설 전시자문 종류 제외한다. 이거 똑같고 종교시설 아까 있었죠. 교회 판매시설은 없었는데 생겼고 업무시설 중 청사 국가지방단체 청사는 있어야 되고 위락시설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창고시설 중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시설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은 배울 거예요. 그때 승강기가 있으면 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도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된다. 자, 2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는 요 집회 관람석이 있는 데서부터 나가는 거. 이거는 집회 관람석하고 상관없이 건축물 최종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에 대한 게 어떤 규정에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걸 제가 파워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뒤로 넘긴 거고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기준 해가지고 1.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 기억하나요? 우리 숫자 외우라 그랬죠. 30m, 40m, 50m, 그 다음에 75m, 세모. 이건 꼭 외워라.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30m인데 거기에 내화 구조에 좀 세게 방화에 대한 성능을 세게 하면 내화 구조하고 불연조를 쓰게 되면은 50m까지 완화해 준다.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숫자가 보행거리죠. 바깥쪽으로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요 규정에 의한 거리 이하로 하야 하며 여기 하나 끊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바깥쪽 출구의 보행거리는 2 앞에 30이면은 이게 2배 이하 60까지로 하고 40이면은 80까지로 하고 50이면 100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시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의 출구 다시 제가 그릴게요. 이게 피난층이다. 평면 피난층의 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쪽에 피난 계단이 있겠죠. 피난층이니까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린다? 이렇게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피난층으로부터 바깥쪽의 보행거리 여기 가장 가까운 출구가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거는 빼고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30m인 건물은 일반 건물 30m 내화 교조를 했다 그럼 50m라고 그랬죠. 요렇게 요 법에 의해서 그 이하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거실요. 거실은 어디야? 거하는 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면 말고 표준도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의 청사야. 그럼 여기서 거하는 실이죠. 직무를 보고 있을 때 요 거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실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 이제 문이 있으면 이때는 피난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30m.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요거에 곱하기 2배 60m까지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멈추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쭉 읽어봅시다. 네, 읽었죠? 그래서 2번에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집회시설 안여다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알겠죠? 피난 방향 앞에 경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 2개소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공영장은 주된 출구 그것도 앞에 관람석하고 똑같죠? 2개소 안여다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됐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고요. 4번 판매 시설 용도 대표적인 판매 시설 우리 백화점 생각하라 그랬죠. 백화점은 유연업의 합계는 해당 용도 최대층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m 비율의 너비 이상으로 해야 한다. 100제곱미터마다 0.6m 우리 관람석에서 아까 출입구 앞으로 가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관람석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기준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가는 건데 그 중에 판매시설, 즉 백화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 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는 이 면적 똑같죠?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최고로 큰 게 1000제곱미터다. 그럼 곱하기 0.6을 하는데 나누고 먼저 100으로 나눈 다음에 똑같아요. 100으로 나눠서 동그라미 2개 빼고 10 곱하기 0.6은 6m로 한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거는 건축물 바깥은 판매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했으면 판매 시설의 경우에 피난 계단에 대해서도 5층 이상의 판매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는 특별 피난 계단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 시설 백화점인 경우에 조금 이 피난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은 일단은 1층에 보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가 되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리되었네요. 아까 말한 거 다시 우리 책 또 잊어버리면 책 쫓아가기 힘드니까 책 한번 봅시다. 책에 보면은 지금 페이지 237에서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 10가지 앞에 거 빼고 제가 쓴 거예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공연, 게임업소, 그 다음에 청사, 위락시설, 창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 설치하는 건축물. 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 기준은 보행거리 확보 75 하고 표를 참조하라. 우리 책 몇 페이지에 있어요? 238페이지. 책 한번 봅시다. 보행거리 기준 보시고 요거 책에 있는 동그라미 2번도 누가 한번 멈추고 읽어봅시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안여다지 불가 똑같이 안여다지는 금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세 개 이야기 됐었고 간단하게 주된 출구 이외에 2개소 이상 해야 되고 우리 관람설은 사실은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는 주된 출구 이외에 2개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시설만 해당되는 거 요 표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좀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요 내용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별도의 피난층을 설치하는 바깥쪽에 있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출구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는 10개. 경사로는 또 6개. 근린생활시설 중에 조금 차이가 나고 근린생활시설에 차이가 나고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 공통적으로 가는 거는 학교에 있었고 업무시설 중에 청사였는데 여긴 청사와 외국 공간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승강기 요거 같은 거 요거 유사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바뀌어졌네요. 우리 요것도 책 페이지 23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학교예요. 저희도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학교에 경사로를 다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건축물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에. 그래서 저희 학교에 다 경사로를 이 법 때문에 설치했답니다. 이것도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거예요. 건물하고 지어진 건물을 법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씩 맞춰보는 것도 쏠쏠 재밌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5A 8. 자, 회전문 뭔지 알죠? 회전문도 기준이 있다, 설치하는데. 봅시다. 법 제39조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어쩌고저쩌고에 따라서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해야 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 바깥쪽을 출구에 설치해 회전문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야겠네요. 거기 저희가 지금 요 PPT에는 없었는데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회전문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1, 2, 2에 요거 3, 4, 5 밑에 조금 잘렸네요. 6이 있는데 요거 책하고 같이 봅시다. 회전문 설치 기준 책을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회전문에 대한 설치 기준. 그렇죠. 240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전문 설치 기준은 0 뭐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둘 것. 이런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쭉 우리 평면이에요. 평면. 그래서 누군가가 타서 쭉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 문이 있어. 회전문 이렇게 그리죠, 우리. 회전문 우리 옛날에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고 요 X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회전문이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람들 오는데 회전문이 쌩쌩 돌고 있어요. 여기 너무 가까우면 병목 현상이라는 거 있죠.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최소 얼마 여기를 2m 이상 두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데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 회전문 여기하고 문틀 사이에는 간격이 5cm. 자, 목적을 먼저 봅시다.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바닥에는 확보해서 틈 사이로 고무나 고무벨트 조합체를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는 5cm 이상 확보하고 바닥에는 3cm 이하로 해서 발 같은 게 끼지 않고 손은 아예 확 뛰게 하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번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또 헷갈려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근데 언어의 문제가 출입이 원활하도록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출입이 원활하도록 양방향 회전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양방향으로 문이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 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로 나오는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잖아.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시험이어서 당황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4번 봅시다. 회전문의 중심축에는 회전문과 문틀 사이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 길이는 140cm 이상 되도록 한다. 요거 회전문 날개 끝까지 문틀 사이 간격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얼마로 한다? 140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회전문의 속도에 대한 것도 있네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않도록. 너무 빨리 돌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밑에 PPT 좀 안 보이는데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동 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 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를 할 것. 요새 딱 가면은 감지해서 멈추잖아요. 큰 빌딩의 회전문들. 너무 자주 멈춰서 오히려 그게 불편할 정도로 다 이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남았네요. 회전문 설치 기준. 회전문 제가 여기다 그려놨네요. 그래서 평면은 이 모양대로 이렇게 이거 그대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봐. 여기 이렇게 뭐 여기 유리 하나 있고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마지막 5의 2의 9 옥상 광장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1번 봅시다. 이게 세부적으로 다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의 노대 여기에서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위험하니까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요 밑에 또 뒤에 그림이 있겠지만 난간 1.2m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신체 밸런스상 실족 자기가 일부러 뛰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의 중심을 잃었을 때 요 바깥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높이가 1.2m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 5, 6년 전에 7, 8년 전이니까 그때는 기준이 1.1m였어요. 우리나라 치수 성인들의 키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2m로 상향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죠.
5층 이상인 층이 제가 읽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멈추고 읽어보죠. 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 5층 이상이 5층 건물 이상인 층이 5층 이상이 이런 시설, 사람들 많이 모일 것 같은 시설, 여기는 항상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경우였고 문화 및 집회 시설 요거 맨날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백화점, 술 마시는 사람 있는데 장례 시설, 요게 5층 이상이면은 옥상에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피단에 용이해야 되는 거를 만들자는 이야기. 3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멈추고. 자, 외우기 쉬운데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층부터 10층까지는 빼요. 빼고 11층 이상인 층이 1만 제곱미터니까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층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에는 뭘 해야 된다? 평지붕일 경우에는 헬리콥터가 떴다 내렸다 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사지붕이어서 헬리콥터가 못 온다 할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옛날에 제가 영화 볼 때 이렇게 아주 대도시 시카고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영화 시작할 때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위에서 쫙 보면 H자 모양이 몇 개 있죠. 그 건물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화 생각이 나면 다 좀 높은 건물들이었어요. 큰 건물들. 거기에는 이런 헬리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 설치 기준은 또 따로 정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건축물 피난 및 방화 구조에 의해서 우리 헬리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요거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죠. 설계사무소 갔는데 그때 그렇게 큰 건물을 제가 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건물 지을 때 학교에서 멋지게 짓는 걸 했지 헬리포트까지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계사무소 갔다가 헬리포트 못 그린다고 우리 사수한테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지금 이거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이걸 못 배웠을까? 그때 그 사수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도대체 학교에서, 그 잘난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냐? 자, 별거 아닌 에피소드였고, 요것도 그런데 시험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 중 헬리포트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 가끔 그런 게 나와요. 외우기는 쉽더라고요.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인 층에 1만 제곱미터인데 다 이렇게 헬리콥터 발처럼 H자잖아요. 이렇게 생긴데 그거의 2배 22, 15m까지 감축할 수 있다. 20m, 이게 이렇게 원칙이고, 반경 12m 이내에 설치하면 안 되고, 38cm 뭐 이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38cm 정표는 60cm를 할 것. 그래서 아마 제가 책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에 그림이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 알고, 이렇게만 했더니 또 시험에 나오면 치수 기억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 10m 이상의 구조 공간 확보, 또 난간 설치 등은 2에서 3에서 4 요거를 준용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또다시 대피 공간, 요새 대피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계속 나오니까 요거 기억해 두세요. 갈수록 이 안전에 대한 게 강화됩니다. 대피 공간의 면적은 지붕 공간의 수평 투영 면적, 우리 맨날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죠. 10분의 1 이상일 것, 특별 또는 그냥 피난 계단과 연결될 것, 내화 구조 바닥벽으로 구획할 것. 항상 피난 안전은요, 내화 구조 이렇게 다 구획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불에 의해서 안전하죠.
그 다음에 출입구의 유연업이 0.9m 이상, 우리 피난계단 할 때도 나왔죠. 0.9m 이상 유연업이 출입구는. 갑종방함은 보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 나왔고, 내부마감 불연제 이것도 마찬가지. 조명도 항상 예비전원 이것도 마찬가지. 긴급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아까 제가 말로 설명했던 거 여기 그림에 나와 있고요. 옥상광장 설치 대상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헬리포트 설치 기준, 설치 대상은 항상 설치 대상이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 확률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 나머지는 이거는 찾아보면 되고. 평지붕 설치하는 경우, 경사지붕 설치하는 경우. 그림은 나중에 실무에서 혹시 참고하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돌려보기 하세요. 고맙습니다.